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말기암 증상 교육 시작할 거고요. 완화의료라는 건 호스피스 완화의료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고요. 치료의학의 이제 반대쪽에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많이들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증이 제일 많고 이제 피로감을 느끼시고 변비, 호흡곤란, 구역질, 두통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알아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이따 말씀드릴 선망이라는 증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안과 우울도 많이들 호소하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건데요. 통증, 뭐 여기서는 78% 내지 80%의 암 환자가 경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병동에 입원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아파서 입원하시죠. 안 아픈데 입원하신 분들은 별로 없고요. 근데 이 암성 통증이라는 게 90% 이상 조절이 가능한 통증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최대한 덜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약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약으로 잘 조절할 수 있는데 이 진통제를 안 쓰면 좋다, 많이 쓰면 안 좋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도대체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헛소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제발 속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약성 진통제 들어가면 뭐 중독돼가지고 문제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너무너무 희박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로감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넣어드려도 내가 쓰는 것보다 암세포들이 쓰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사실 기운나게 해드리긴 좀 어렵고 음식을 좀 먹어서 기운이 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 위장이 소화를 하는 능력도 떨어져 있고 음식물이 내려가는 길목마다 나쁜 놈들이 막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제일 미워해야 될 놈은 사실은 현대의학의 모든 공격에도 살아남은 그놈의 암덩어리인데 그것들 때문에 사실은 음식이 흡수가 잘 안 되고 내 몸에서 쓰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꼬마애들처럼 막 한 숟갈만 더 한 숟갈만 더 이렇게 잘 못 드시는 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비들도 많이 생기시는데 여기 누워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걸어 다니거나 뛰어 다니지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변비들 많이 생기고 있고 저희는 매번 이제 대변 보실소를 아침 저녁으로도 물어보는 이유는 저게 이제 딱딱한 변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제 못 내려가고 이제 거꾸로 올라오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대변을 못 본 경우에는 이제 변비약을 처방을 드린다든지 필요하면은 좌약을 드린다든지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관장을 해서라도 저걸 빼내야 된다. 요새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 가져서 그럴 일 없었지만 20세기 때 제가 학생 때는 의과대학 학생 때는 이게 입으로 막 변 비슷한 게 나오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뭐 먹을 것도 아무것도 안 주면서 왜 맨날 똥 넣냐고 물어보냐고 화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다. 호흡곤란들도 많이들 호소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폐의 일정 부분 이상을 나쁜 암덩어리들이 이제 침범을 해서 온전한 말랑말랑한 폐가 아닌 분들도 많긴 한데 사실은 그런 분들보다는 불안한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한 것 때문에 숨차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산소가 모질란지 보려면 손가락에다 익히게 돼가지고 몇 퍼센트 몸에 들어가고 있나 이런 걸 보는 게 있는데요. 90% 이상이 되면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숨이 차거나 뭐 답답하다, 호흡곤란이 있다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도 이제 숨차다, 숨 못 쉴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들은 불안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뭐 마음의 평안, 행복 이런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다들 불안하고 걱정되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불안제 사용이 호흡곤란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편견들이 있죠. 뭐 불안증 환자를 보냐, 미친놈으로 보냐,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호흡곤란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울렁거리거나 토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생으로 굶어도 하루에 2리터 정도의 위액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그 위액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식도에서 위장으로 위장해서 12장에서 소장, 제장으로 잘 내려가면 관계가 없는데 그러지 못하게 나쁜 놈들이 여기저기서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쌓이다가 울컥 하면서 입으로 이제 토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토하진 않더라도 계속 울렁거리다고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안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먹는 게. 안 먹으면 또 어떡하냐, 사람 곡기 끊으면 죽는다는 데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21세기에는 곡기를 끊어도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뿌연 영양제 하나 달린 것만 가지고도
이 밑에 한층 밑에는 중환자실이 있거든요. 거기 있는 분들도 몇 달 동안 밥을 못 먹는데도 다 좋아지셔서 퇴원하시죠. 그분들은 말기암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영양실조, 탈수, 그다음에 전해질이라고 해서 뭐 나트륨, 칼륨 부족하고 이런 일은 안 생기게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뭘 억지로 먹이려고 너무 애쓰지 마셔라. 뭐 먹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내가 잘 쓸 수 있고 내가 먹고 나서 힘들지 않은 거는 누가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먹고 나면은 힘든데 그거를 굳이 어거지로 먹여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고, 그래도 생으로 굶어도 이게 잘 안 내려가서 울렁거리고 이럴 때는 콧줄을 끼는 게 답이다. 콧줄을 끼다가도 또 잘 안 나오면은 위잉하고 기계 있잖아요. 소리 나는 기계를 해서라도 콧줄을 빼줘야 된다. 왜냐면 매일매일 생겨나기 때문에. 콧줄에 대해서도 또 편견이라든지 뭐 잘못된 소문 때문에 계속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거든요. 콧줄 꽂기 시작하면 사람 금방 죽는 데다가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인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발 속지 마시고, 안 끼려고 애쓰시다가 마지못해서 이제 끼고 나서 다들 하시는 얘기는 진즉 낄 걸 그랬네, 내가 미련하게 참고 있었네 라고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콧줄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말랑하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서 사람이 고통을 받거나 그걸로 인해서 뭐 상처가 난다든지 피가 난다든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독한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해도 이게 상처가 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붙잡아 놓으셔도 됩니다. 요게 이제 오늘 아셔야 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건데요. 딴 것들은 다 이미 들어보셨을 거고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맨날 쓰는 말이기 때문에 선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야 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완화의료 치료 받는 분들에서 뭐 20 내지 80% 발생하고 임종 48시간 이내에는 90% 정도가 경험한다고 알려진 증상이 되겠습니다. 뭐 말은 되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급성 치매가 온 것 같이 된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소리 지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링겔이라든지 콧줄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잡아 빼기도 하고, 옷을 벗는 분들도 있고, 침대에서 이제 나가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막 112에다 전화해서 나 잡혀왔으니까 구하러 와라 뭐 이렇게 하시는, 뭔가 현실과는 전혀 다른 이런 뇌 기능 상태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원인도 여러 가지 썰들만 이제 정확한 건 없고, 말기암에서 암덩어리들이 뇌의 정확한 기능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있어서 이제 낮에보다는 밤에 주로들 심해지시거든요. 밤에 잠 안 자면서 이제 그렇게 되신 분들이 많아서 본인도 힘들고, 같이 계신 분들도 힘들고, 같은 방에 계신 분들도 힘들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가 이제 안정을 시켜보려고 애는 쓸 거고,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낮잠을 안 자야 된다. 낮잠을 자고 나면 밤에 더 심해진다. 낮잠을 뺏어야 된다. 낮에 어떻게든 뭐 말을 시키든 전화를 시키든 뭐 노래를 부르게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낮에 최대한 좀 잘 깨어 있다가 밤에 주무셔야지 선망이 덜 생긴다. 그리고 이것도 약제로 조절할 수 있다. 약제로 조절할 수 있고요. 조절하는 약제들 다 나와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일단은 잠을 좀 잘 잘 수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선망이 생기면 보호자 어디 가시지 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보호자한테 시켜 먹으려는 게 아니라 딱 정신이 잠깐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내가 평소에 알던 얼굴, 평소에 알던 목소리가 여기 병원이야 괜찮아 이 얘기를 해줘야지, 아무리 의사 간호사가 가도 괜찮아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 부르면 되지, 그러면 보호자 오시는데 1시간 반, 2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 난리를 어떻게 저희가 수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 상주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불안과 우울도 너무너무 많이 호소를 하시죠. 지금 불안하지 않은 분들도 없고 우울한 거, 근데 굳이 이거를 이제 숨기면서 사실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우울하면 얘기를 하고, 주변에서 보시기에도 좀 불안과 우울이 심해 보인다 싶으면 이거는 약물 치료가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똑같은 통증, 똑같은 호흡곤란이 있어도 불안과 우울이 깔려 있으면 더 심하게 호소하시고, 약 효과, 흔히 쓰던 약들의 효과가 떨어질 때는 우리는 불안, 우울이 심하지 않은가를 꼭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암의 전체적인 코스를 보면은 처음에 암을 진단받았다 그럴 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런 대로 지내셨죠. 그러다 무슨 일이 한번 뻥 터지고 또 한번 뻥 터지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로 유지가 되시다가, 보통 여기 오기 전에 모든 가족분들이 한 대여섯 번들 놀래세요. 크게 놀래시죠. 뭐 응급실도 가시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너댓 번이 더 남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너댓 번이 짧은 기간 내에 생기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우신 거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짧은 기간에 갑자기 나빠지는 어떤 폐렴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또 장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가족들 간에 뭔가 갈등이 있었으면 화해할 수 있는 시간들도 또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으로 또 여기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셔야 될 두 번째 얘기가 이건데요. 완화적 진정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것도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쭉 말씀드렸던 증상들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약제라든지 이런 걸 써가지고 해보는데 대부분은 약발이 잘 듣는데 잘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10집 중에 한 집 정도는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진정요법이라는 걸 합니다. 진정요법을 해서 이건 진정은 쉽게 말씀드리면 수면도 아니고 마취도 아니고 그 중간쯤 되는 강하게 흔들면 반응을 할 수 있을 정도를 해서 환자가 덜 괴롭게 옆에 있는 분들도 덜 힘들게 좀 해드리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인데 이것도 또 인터넷에 보면 지네 편하려고 환자 잠만 재운다 이딴 얘기 하는 놈들이 있거든요. 예. 절대 편하지 않아요. 진정해 놓으면 저희는 더 자주 가서 봐야 되고 혈압, 맥박, 호흡 다 괜찮은지 확인하기 때문에 훨씬 더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도 꼭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잘 모르는데도 우리 떠드는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죠 사실은. 근데 그런 거에 제발 속지 말고 필요하면 한다. 그리고 저희가 조절이 안 될 때는 저희는 맨날 쓰는 말이기 때문에 선망이 조절이 잘 안 되셔서 완화적 진정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보호자들 이게 뭔 소리야 그러시거든요. 왜냐면 처음 듣는 단어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모이시라고 한 거고 사실 선망도 안 생기고 완화적 진정도 할 일이 없이 지내시다가 이제 임종을 하시면 사실은 제일 뭐랄까 서로들 덜 힘든데 이런 일이 참 피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 미리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뭐 덜 충격을 받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알고서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오시라고 해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환자분이 최대한 안 아프게 최대한 덜 괴롭게 해드리는 목표로 이제 하고 있고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주시죠.